네, 수능 특강 시적 표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 표현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인이나 작가가 시를 쓴다는 것은 어떤 주제나 정서를 나타내기 위한 거겠죠. 근데 그거를 주제나 정서를 추상적인 말로 나는 자연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를 하는 거죠. 형상화라는 것은 추상적인 분명하지 않은 것을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그려내는 것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언어적 표현, 시는 언어로서 표현해야 되니까 연극처럼 대사나 영화처럼 뭐 이런 장면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언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 표현법은 사실은 시의 고유한 특징이기도 하고 엄청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 상징, 역설, 반어가 있고요. 대꾸, 반복, 서리, 영탄, 도치, 열거, 점층, 우의, 평자, 병렬 등이 있는데 요거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비유에는 직유, 은유, 대유, 의인, 활용법이 있고요. 직유는 뭐뭐처럼 이런 것좀 직접 표현을 쓰는 경우를 말하고, 은유는 내 마음은 호사처럼 A는 B, 숨겨서 표현하는 거 말하고, 대신하는 건 대유, 우리는 백예민족처럼 다른 말, 백이민족을 대신하고 우리는 흰 옷, 요렇게 할 때, 흰 옷을 입는다, 이렇게 할 때 대유법이 되겠고, 의인은, 어, 인격이 아닌 것에 인격을 부여해서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걸, 예를 들면 꽃이 웃는다, 이런 경우를 말하겠고요. 환류는 이제 미생물,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부여하는 거, 뭐 산이 숨 쉰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설이라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말, 표현을 사용하는 거고, 님은 같습니다.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말을 쓰는 경우. 반어법이란 것은, 실제 의도와 반대로 말하는 거.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시험을 못 봤을 때 너 참 잘했다. 이런 걸 말합니다. 대꾸는 서로 대응이 되게 이렇게 하는 걸 말하고요. 반복은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말하고, 그대로 반복하는 걸 반복, 약간 변형해서 반복하는 걸 변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리는 의문 형식을 쓰지만 실제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떤 뜻을 말하려고 할 때 의문의 형식으로 어떤 뜻을 말할 때를 말하고, 영타는 감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도치는 바꾸는 거, 열거는 나열하는 건데 이것도 같은 대상을 나열하게 되면 반복이 생기고 반복하면서 운율감이 생기겠죠. 운율이라는 것은 시의 독특한 시만의 특징이죠. 소설에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니까요. 점층은 점점 올라가기도 하고 점점 감정이 고조되거나 혹은 점점 내려가기도 하는 하강에 대한 두 가지를 말하고, 우위는 빗대어서 풍자, 병렬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 기법들을 왜 사용하느냐? 시는 주제나 정서를 형상화하는데 아주 긴 글도 아니고 짧은 글에서 아주 선택된 시어를 통해서 느낌이나 주제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에 음악적인 리듬이 느껴지게 해야 되겠고요. 아주 짧은 형식이기 때문에 뜻을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함축성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인, 시각적, 뭐, 청각적, 이런 감각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설이나 이런 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나의 이미지로 생각하게 해주니까요. 그다음에 감정을 환기해 주기도 하고 충격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의 언어의 묘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도 시의 특징이고, 결국 이런 표현법은 생각이나 감정, 상황 등을 강조하거나 부각합니다. 시의 형식을 보면 율격이 있고요. 시행, 연 등의 요소가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는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를 말한다. 고유의 체계와 관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의 형식의 여러 층이 갈래로는 민요, 시조, 가사, 자유시가 있고 담화 형식에는 독백, 대화, 편지, 전화, 통화 형식이 있다. 구조에는 기승전결, 수미상광, 성경, 후정, 대칭, 아이러니가 있는데 기승전결을 우리가 소설에서 보듯이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걸 말하고 수미상관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걸 말하고 선경, 후정은 경치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정서를 나중에 하는 거고 대칭은 이렇게 딱 서로서로 대칭하는 걸 말하고 아이러니는 반어법을 말하겠습니다. 진술 형태로는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이야기시, 극시가 있고요. 시행과 연애 배열 등이 있겠습니다. 청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독백 대화가 있고요. 시상의 전개 방식 원경에서 긍경, 외부에서 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습니다. 독백은 화자가 자신을 청자로 합니다. 대화는 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질문, 명령, 부탁, 위로, 격려 등의 말은 대화에 해당하기 형식적으로는 뭐뭐입니다도 대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배 박두진의 해를 중심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이 부분을 딱 읽어보면서 반복하고 운율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인법이 쓰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명령형을 사용하면서 이제 대화의 형식을 띄었다. 이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이글이글 이런 표현들은 의태어가 되겠고 음성 상징어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어둠을 헤쳐버리고 해가 솟아라. 어둠 없애고 살라먹고라는 건 불살라먹고인데 불자를 뺀 겁니다. 그 다음에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어. 여기에서는 시인이 싫어하는 게 다 나와 있네. 달밤도 싫고, 눈물 같은 골짜기도 싫고, 아무도 없는 뜰도 싫다. 그리고 여기 생략한 표현도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대상이 이렇게 달밤으로 나와 있고, 눈물 같은 골짜기도 나와 있고, 아무도 없는 뜰도 나와 있고요. 이런 눈물 같은 골짜기는 좀 전에 비유 중에서 뭐뭐처럼이라는 같은 이스에서 직유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너의 사투리 내지는 시적 표현입니다. 네가 사오면 해보고 말하는 해를 너로 표현했죠. 네가 사오면은 여기가 네가 정말 오면의 뜻인데 여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사를 주격 조사로 볼 수도 있고 강조하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사자가 붙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네가 정말로 오면 이런 뜻이고요. 나는도 두 번을 반복했죠. 정산이 좋아라. 여기서 좋아라는 것은 좋아해라라는 명령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명탄법이 되겠고요. 헐헐헐 기술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얼마나 좋으면 홀로라도 좋아라 라고 한답니다. 근데 청산이 홀홀홀 기술 칠 수 있나? 이건 새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처럼 산이 무생물인데 생물처럼 표현했으니까 이거는 활류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홀홀홀이란 단어는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로서 음성 상징어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산이 새의 깃을 막 이렇게 홀홀 치는 느낌이니까 생동감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이제 솟아서 밤이 없어지고 골짜기도 아니고 이제 그런 밝은 세상이 되면 청산이 되면 나는 정말로 푸른 산이 되면 정말로 좋다. 그 산에서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반복이 계속되고 있죠. 운율이 느껴지죠. 칡범을 만나면 칡범과 놀고 여기서도 이제 청산에서 해가 떠가지고 청산에서 누구랑 논다고요? 여러 동물이 있을 텐데 사슴을 꼭 집어서 사슴을 양지에서 만나서 놀고 또 칡범을 따라가서 칡범과 놀고 칡범이란 건 범 중에서 칡무늬가 있다는 뜻인데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왜 사슴과 호랑이를 동물 중에서 두 단어를 꼭 여기 시에서 시인이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럼 사슴은 어떤 동물을 상징한다. 칡범은 어떤 동물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굳이 해보면 굳이 사슴이고 굳이 왜 호랑이냐. 연약한 동물과 강한 동물, 이러니까 뭐 약자와 강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약간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이제 결말에서 앞부분과 머릿부분 수와 꼬리부분 미가 서로 상관을 하면서도 약간 바꿔놨죠. 그래서 반복과 변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구의 반복은 엄청 많이 나왔고요. 변주라는 건 여기 약간 고운해야처럼 여기서 해야 소사라가 돼 있는데 말갛게 짖은 얼굴 고운해야 소사라에서 해야 소사라요. 약간 변형이 됐죠. 그래서 변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서 이제 해를 만나면은 콧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서 식물과 동물, 하늘을 나는 새까지 다 같이 모인답니다. 워이, 줄 때 워이 하는 이거는 음성 상징어 중에 의성어에 해당하죠. 이렇게 모두 불러가지고 한자리에 앉아 앳되고 고운 날. 왜 앳되다는 거는 어리면서 이쁘다는 말이죠. 앞으로 굉장히 순수하고 젊고 앞으로 펼쳐나갈 게 많은 걸 말하고 앳되고 고운 날을 이 날은 시절이라는 뜻인데 그런 걸 누려보리란 말은 나는 즐겨보리라 이런 뜻이니까 어둠이 있는 데서 밝은 세상이 되고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이 만나서 아름답고 순수하고 젊은 시절을 나는 마음껏 즐겨보리라 누려보리라 이런 뜻이니까 작가가 바라는 어떤 아, 이상적인 상황을 즐겨보리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보리라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두진 선생님의 해라는 작품을 봤고요. 표현상의 특징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죠. 자신의 그 어떤 이상적인 상황을 위한 의지를 해하고 어둠하고 청산하고 동물하고 이런 자연에 있는 물건들로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해서 우리가 그런 시인분들을 다 모아서 청록파라고 하는 거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정서의 고조를 드러내는데 식구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나열의 방식을 활용했죠. 사슴, 칡범도 있고 여기 꽃도, 새도, 짐승도 이렇게 또 나열됐고요. 근데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이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여기 이글이글이라든가 또 헐헐헐이라든가 워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글이글이나
훨훨훨은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고요. 환류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이 지닌 역동적 인상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 뭐 헐헐헐 기술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어떤 새가 하는 기술치는 모습, 행동을 할 수가 없는데 자연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역동적인 인상을 주고 있죠. 가정적 표현을 통해 이상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누려보리라. 해를 만나면 누려보리라. 가정적 표현을 했죠. 해를 만나면 모두 한 자리에 앉아서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각연에 쓰인 종결 의미의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공표, 적절하지 않으면 고표를. 일련의 해야소사라 해야소사라는 대상에게 모습을 드러내라는 뜻의 명령의 뜻을 포함하고 있죠. 2번에서 싫어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닌 제 의문의 뜻이 아니고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죠. 의문이 아니고 틀렸게 되고요. 3면의 좋아라는 대상에게 긍정적 명령이 아니고 감탄의 뜻이고요. 6번에 하리라는 소망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다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 교재에서 헤아소사라와 나이덕의 어떤 출토가 있는데, 문제 출제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가를 보면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가에 맞는 표현이 되겠죠. 나는 여기서는 안 풀겠습니다. 두진 해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시에 등장한 해는 작가가 지향하는 긍정적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부정적인 대상과 대비되는 밝음을 상징하는 해로 인해 세상은 온갖 사물들이 신성의 빛을 받아 더욱 활기가 넘치는 세계가 된다. 작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활기찬 세상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화합하여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1년에서는 부정적인 대상인 어둠과 대비함으로써 광명한 존재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군. 맞죠? 이연에서 눈물 같은 골짜기와 아무도 없는 뜰이라는 공간을 제시하여 이 둘을 매개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군. 여기서 매개하는 거는 이 둘을 매개하는 게 아니고 눈물 같은 골짜기와 아무도 없는 뜰은 부정적인 거고 청산이나 청산이나 이런 밝음이나 이런 걸 매개하는 거죠. 얘네 둘을 부정적인 거 두 개를 매개하는 건 아니니까 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년에서 날개치며 시원스럽게 나는 모양의 의태어인 헐헐월을 사용하여 햇빛을 받은 정산의 활기찬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 5연에서 사슴과 놀고 측범과 놀고란 행위를 제시하여 화합과 형화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고요. 6연에서 꽃도 새도 짐승도 함께 앳되고 고운 얼굴을 누리자는 것에서 작가고 지향하고자 하는 평화와 공존의 세계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3번. 보기의 기억 미음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찾아 쓰시오. 이 작품은 뭐가 지닌 밝음의 이미지와 달밤이 지닌 어두운 이미지가 서로 대립을 이룬다. 밝음이 지배하는 공간인 청사는 눈물 같은 골짜기,
그 다음에 홀로인, 아무도 없는 뜰, 이것과 대비되어 평화와 공존이 구현된 장소로 형상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의 표현법과 박도진의 해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